어제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에서 물러났습니다. 기자회견도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1380만 우리 도민의 삶을 책임지는 자리에서 5천만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나라의 대표일 뿐이 되고자 합니다. 저는 왜 국민들의 집단 지성을 믿습니다. 지역 말단을 통해서 국민들의 여론을 조작하는 일부 세력들의 시도에 대해서 엄한 질책과 판단을 내리실 것으로 믿습니다. 저는 국민들을 믿습니다. 자, 경기도지사에서 물러나면서 기자회견을 가졌고 나는 나올 게 없다라고도 얘기했다고 합니다. 장담하건대 저를 아무리 뒤져도 100% 뭐가 나올 게 없을 거다. 그런 각오도 없이 여기까지 왔겠나. 걱정되는 건 주변 사람들이다라고 어제 퇴임 기자 간담회에서 일종의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뒤져도 나올 게 없다. 야당은 이 기자회견 어떻게 봤을까요? 국민의힘에 논평을 냈습니다. 자화자찬의 연속, 대장동 의혹 산더미인데 공정을 입에 올리는가. 이래서 소시오패스라는 얘기를 듣는 것이다 라는 입장을 냈는데 김재섭 전 비대위원이 오늘 또 야당 지도부로 나와 계시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저는 특히 이제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이재명 후보의 이야기를 좀 집중하게 되는데요. 100% 나는 거리낄 게 없다. 오히려 계속 내 치적이다라는 식으로 사실 대장동 의혹을 정면 돌파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말로써 굉장히 자신감을 보여주는 것과는 다르게 그 뒤에 이제 내면의 행동들을 보면 사실 그렇게 자신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초반부터 이제 대장동 의혹과 관련돼서 이재명 후보와 이재명 후보 캠프 측의 이야기가 어땠냐면 이거 대장동 의혹 호재라 그랬거든요. 호재라고 해서 얼마든지 공격하게 받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응은 굉장히 날선 대응들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허위 날조라든지 굉장히 야당을 향해서 사실 굉장히 강한 비판, 언론에 대한 강한 비판들을 해왔었어요. 겉으로 보여주는 자신감과는 전혀 다르게요. 국감과 관련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에 대한 질의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초반에 이 대장동과 관련된 의혹들을 이야기하면 좋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약간 우회하려는 시도도 분명히 보였거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하는 저 자신감 있는 태도와 실제로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여러 가지 취재 결과나 수사 결과를 지켜봤을 때 그것이 잘 일치하지 않는다는 느낌은 사실 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국민의힘 그 논평에서는 이런 위선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꼬집은 것 같고요. 사실 저 소시오패스와 관련된 이야기는 저는 그렇게 이 얘기가 자주 거론되는 것이 좋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의료 윤리와 관련된 이슈고 이것이 그 당 지도부나 아니면 당 논평 차원에서 낼 내용은 아니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하는 공정 자체가 신뢰성이 없다. 이재명 이야기하는 공정이 사실은 위선이다라는 점은 분명히 지적을 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대로 소시오패스라는 단어 자체는 좀 부적절했지만은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하는 대장동이 사실은 이재명 후보의 아킬레스건이 아닌가라는 어떤 저는 그 이면의 모습을 좀 봤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사퇴 기자회견 내용과 국민의힘의 이야기 공히 전해드렸습니다. 원희룡 야권의 대선 후보가 대검에 이재명 후보를 직접 고발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함께 보시죠. 총체적인 권력형 이재명 비리에 대해서 국민을 대신해서 고발하러 왔습니다. 배임, 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위증, 허위사실 공표 등 18건에 대해서 1차로 고발합니다. 범죄 혐의와 의혹들에 대한 수사 요구서도 동시에 검찰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원희룡 후보가 직접 이재명 후보를 대검에 고발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전재수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꼴찌 후보의 몸부림이다. 세게 나오네요. 꼴찌 후보의 몸부림으로 보고요. 왜 그러냐면 저 고발했다라고 이야기하는 범죄 혐의들 중에서 위증이 있는데요. 저거는 국회 국정감사 및 정언에 관한 법률 위반의 위증이 나오거든요. 근데 위증은 그 해당 질의를 했던 국회의원 개인이 고발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닙니다. 그다음에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 특정 정당이 고발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닙니다. 국회의 여야 그 해당 상임위 소속의 여야 간사 사이에 양당의 합의가 있을 때만 그 상임위, 해당 상임위 이름으로 고발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희룡 후보는
자신이 고발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범죄 요건이 구성되지도 않을 뿐더러 또한 고발을 할 수 있는 형식적 요건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위정 혐의로 고발을 하는 겁니다. 정치적 행위죠. 고발할 수 없는 건데 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저는 그 원희룡 후보 부인께서, 배우자께서도 나와가지고 특정 정당의 대선 후보를 정신병자 취급을 하고 치료 안 된다, 안티소셜하다, 반사회적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4등 후보로서, 꼴찌 후보로서 어떻게든 이제 11월 5일이면 경선이 끝이 나기 때문에 마지막 몸부림이라고 보고요. 특히 이제 배우자 부인은 저도 선거를 많이 치러봤지만 특히 네거티브, 진흙탕 싸움 이런 데에는 후보자 배우자는 잘 안 나옵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되게 밉상처럼 보이죠. 이거 별로 좋은 전략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정치적이다. 좀 이게 예. 제가 평상시 세게 이야기를 안 하는데 좀 과한 정치적 행위들을 좀 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저도 조금 과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재수 의원님의 비판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